횡령, 배임 이런 게 아니다면 정식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돈을 주고 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원. 자, 오늘 이 강은 이 주식 리딩반 불법 관련 질문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특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시원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회비를 내고 추천 종목 매수 매도 등 리딩을 하는 방들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죠. 리딩방 운영자들이 횡령을 하다든가 하는 일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 당연히 그거는 처벌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리딩 운영을 했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리딩 자체가 불법은 아닐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 경력이 한 18년에 뭐 자산 운용사도 가봤고 이런 리딩방 쪽에도 제가 잠시 있어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좀 짚어드리고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ARS, 간행물 등 통해 투자 자문회사 외에 자기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 행위를 말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횡령, 배임 이런 게 아니다면 정식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돈을 주고 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투자업체라고 얘기하면 증권사나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이렇게 우리가 아는 정통 금융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과 비슷하다. 이런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유사자문업체도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즉 이쪽과 비슷한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진짜 기존에 이 증권사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 투자 이런 쪽에서 문제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1대1 리딩을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증권사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그냥 일반 고객 있지 않습니까? 부자한테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일반 고객한테 물으면 예. 주문 넣을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런 정식 금융투자업체에서는 뭘 하냐면 매매든 투자 자문이 이런 부분들을 뭐 적자난 회사라든지 아니면 시총이 아주 작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자문을 안 해줘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들은 다 여기 있거든. 그럼 얘는 자문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유사 자문 쪽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첫째는 투자 자문회사, 뭐 이름에서 이런 쪽은 일정한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등록 요건이냐면, 일단 자본금, 여러분들.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최소 30억부터 많게는 엄청 많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용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 뭐 2명에서 3명부터 10명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면서 금융감독위원회 내 투자 자문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정말 이거 까다로워요. 근데 반면 유사자문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그러니까 이 신고만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업체가 뭐 1000여 개 이상 난립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유사자문 자문금이 보통 뭐 5천만 원, 1억 정도 된다. 운영자문 있다 없다? 뭐 요즘은 있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뭡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요건 당연히 갖출 필요가 없지요.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 유사자문 차릴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차릴 수 있는 게 유사자문이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투자자문이사, 정통 금융사들은 진입장벽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영업방식, 둘째는 영업방식인데요. 이 투자자문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1대1로 투자자문 및 1임을 영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유사자문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시 가능한 간행물, 뭐 출판물, 통신, 그다음에 전자편,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유튜브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를 1대1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치 질문을 만약 여러분들이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는 회사에 이러는 정보가 있는데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매수하는 걸 추천 의견 드립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크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투자 자문과 투자 일임은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금융감독원에, 그죠?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요 감사 대상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감사 대상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해서 금융감독의 감독과 감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증권사, 은행, 자회사, 운용사 이런 데는 매년 정기 자체도 하지만 1년에서 2년에 한번 금융감독원이나 구색청에서 항상 감사를 받습니다. 반면 유사 투자자문업종은 금융기관이 아니야.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요 두 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감사 대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법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보면 법정 그대로만 하면 유사자문도 절대 불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얘네들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보고 의무 위반이에요. 자, 보고 위반은 뭐냐면 명칭,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고 2주일 이내에 금융위에 변경의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죠. 민원이 들어오니까 살짝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은 비용이 미등록 투자 자문입니다. 33.3%가 되어 있는데, 자,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 채팅방으로 해서 1대1 자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맞겠다고 지금 강하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죠. 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질문이 공통적인 게 아니고 한 사람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면 1대1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보시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체 주문내가 연동해서 주문을 실추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가 투자, 불법 선물 계좌를 선물 계좌 자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 광고, 자, 모포 수익률 4,000% 등 객관性없는 문구로 투자 유입을 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증권회사를 한번 봅시다. 증권회사에서 만약에 이 증권사 직원이 이거 100% 수익 보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증권사가 만약에 이게 책임을 배상이 있어요. 근데 유사자문에서 한다? 없어요. 명확한 차이점 아시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이 유사자문은 뭡니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이게 유사자문 비슷해요, 이름이. 보통 이제 투자 자문사가 있고 투자 일임이 있거든요. 근데 투자 일임은 고객의 돈을 받는 거지만 여기 보면 유사 자문, 투자 이렇게 되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 유사 자문과 투자 자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자문은 제가 알기로는 30억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30억 자본금에 아까 운영 인력이 최소 3명이 필요하거든요. 유사 자문은 운영 인력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누군가 가서 언제든지 내가 유선자문에서 들어가서 건의하면 돼요. 주식 건의하면 된다. 그리고 1대1 채팅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이 좋은 정보 있는데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불법의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점 진화하는 거야. 특정 종목을 선행 매수합니다. 이 주식 추천하면서 이 선행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리딩반 회원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올려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면서 자, 선행 매매한 주식을 매도하여 매매 차익을 자기들이 먼저 하고 개인들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지지.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사기다 말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게 뭔지? 바로 호환스타, 라더경 투자 자문업체가 대표가 운영했던 이 호환스타. 지금 이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 선행 매매라든지,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선행매매 플러스 예전엔 또 작전주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들 작전 정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작전 정보를 받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라디겐 사태는 어떻게 되냐면 진화하는 거예요. 일단 개인 휴대폰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이 개인 휴대폰을 개인이 직접 주문을 넣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한 거죠. 그 전에 뭘 합니까? 자기들은 먼저 매집을 해놓고 있어.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예전 같은 작전주가 아니고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망하지 않는 회사, 여기에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이런 회사들을 집중 타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쪽도 점점점 진화를 하면서 여기에 연예인이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번 특히나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의사 이런 쪽은 자금 세탁까지 하는 폭넓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 투자든 뭐 채권 투자든 금융상품 투자든 뭐 암호화 투자든 정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투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정관님이 창정이 형, 기영님 소주 한잔 하고 싶네요. 안 그래도 돈 많은 놈들이 탐욕에 빠져. 물론 탐욕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본인의 욕심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보면 증권사에서 한 18년 근무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유사 자문 그 다음에 뭐 자산 일임 이런 쪽 다 저는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다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결국은 이쪽은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객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 앞서도 얘기 들었죠.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자기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안 다치도록 법적을 넘어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자산 1인 같은 경우는 영업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수익률 자체가 들쭉날쭉 해야 된다고 합니까? 날 때도 나지만 이럴 때 훨씬 많이 잃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봐줬던 옵티머스부터 너무 많이 봤던 거죠. 여기에 이제 유사 자문이나 업체는 또 장점이 뭡니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 업체 수가 1000개가 넘어가니까 일반 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이 전문가라든 이런 쪽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사 자산 1인 한쪽하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유사 자문, 제대로 된 유사 자문을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 조금 있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법적인 부분들 조금 이 바꿔준다면 정말 유사 자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신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고 부분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자문권 자체를 좀 키워서 업체 수를 조금 줄이고 금융 쪽 하부 정도에서 이렇게 만든다면 저는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금융기관 특히 은행부터 시작해서 증권회사 뭐 자산운 이름부터 너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금융들이 너무 독점을 합니다. 근데 그 독점을 특히 이 금융업체들 자기들 돈벌이에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자문 이걸 조금 이 합법적이라 하기 뭐하지만 플랫폼화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이 플랫폼적인 핀테크 업체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핀테크 업체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기존 금융사들이 분명히 막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 자꾸 난다 없앤다가 아니고 발전시켜서 피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서민들이나 개인들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오히려 제도화하면 서민들이 도움받기 유사 자문이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에 그거인데, 자, 이 기영님이 뺏어가셨네요. 기영님 얘기대로 제도화해서 오히려 서민들이 도움을 받는 유사 자문을 발전을 시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입니다. 또 내일 또 정말 다양한 주제 그리고 또 다른 투자 컨설팅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